이제 종목단까지 세세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도 종목단에 앞서서 먼저 전반적인 시장 흐름부터 매니저님과 함께 진단을 해볼 텐데요. 현재 코스피는 3,230선대 안착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818선 회복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긍정적인 게 양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후반까지도 이 강세 좀 이어질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간만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6,000개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은 계속될 것 같다. 그러니까 3,200선, 800선에서 이제 뭐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이제 그 고점을 이제 다시 돌파하고 이제 뭐 최근에 고점을 뚫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흐름은 아마도 이제 정책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권을 아마도 50억을 유지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선물 매수와 더불어 주식 코스피, 코스닥 다 전반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하루는 이제 옵션 만기, 목요일까지 있지만은 제 생각에 이제 옵션 만기주는 결코 큰 변화가 없는데 지금 추세라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종가까지 지속적인 상승세가 연출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 흐름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장 전반적으로 장이 좋은데 뭐 장 초반 2차 전지부터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까지 여러 업종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눈에 둬야 할 업종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장이 좋다 보니까 이제 어제 상승했던 2차 전지가 급등세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다가 또 윗골을 달았고 또 로봇주가 또 올라왔다 빠졌고 뭐 바이오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바이오 순환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제 미국 시장도 보면 인텔도 뭐 6%대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하반기 수출 실적을 이끌 반도체가 아마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도체를 빼고 3천 뭐 4천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당히 잘 쉬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종가까지는 반도체가 가장 큰 상승세를 유지할 거다. 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바이오주도 지금 굉장히 오래 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반도체도 조금씩 지금 추세가 상승세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는 오늘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까지 손을 들어주셨고요. 저희 흐름 그대로 이제 종목에 대한 리뷰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안에서 솔브레인부터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6월부터 쭉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2%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저희가 6월 25일에 매수하면서 41%의 수익률 그리고 1차 목표가 22만 원도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24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인데요. 이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오늘장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솔브레인은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솔브레인은 지금 현재 뭐 최근에 뭐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하려고 한번 상승했다가 이제 추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졌는데 중요한 건 이제 솔브레인은 외국인 지분이 가장 높을 겁니다. 소부장 중에 30뭐 한 2%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피델리티가 한 8% 정도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5% 정도 들고 있는 이제 소부장 중에 뭐 가장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그다음에 아까 삼성전자 지분이 있는 상황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솔브레인은 뭐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 뭐 300억대에서 400억 정도 분기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올 한 해 아마 한 1,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9,500억에서 한 1조 정도의 매출에 그 정도면 영업이익률도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뭐 2,000억 지금 현재 1조대에서 2조 넘어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부장 중에서도 반도체가 간다면 솔브레인이 아마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를 지금 현재 저점을 계속적으로 깨지 않고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올라가면서 전고점 25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 2차 목표가 25만 원 넘어섰고요. 그래서 3차 목표가 제가 2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까지도 충분히 상방이 열려있다라는 진단과 함께 저희 다음 목표가 28만 원으로 상향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뷰 기업은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던 MD바이스 리뷰해 볼 텐데요. 최근 연이은 급등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가 눈에 띄는 기업입니다. 8%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시 13,000원대 위로 올라와 있기도 하죠. 저희가 3월 27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5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MD바이스 지금 구간에서는 상방을 얼마나 더 열어둘 수 있을까요? 이제 추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장후 조정 거치면서 뭐 몰량도
있었고 보유세 물량도 많지는 않습니다. 뭐 BW 물량도 조금 있는데 뭐 4, 5만 주, 한 6만 주 이내의 물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데이터 센터가 있다 보면 뭐 GPU 그다음에 이제 뭐 HBM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몇만 장을 사느냐라고 하는데 HBM만 있어서는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냉각, 액침 냉각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기자재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SSD가 없는 데이터 센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느냐. 거기서 이제 저장한 데이터를 가지고 HBM으로 연산을 하거나 이래야지만이 이제 데이터 센터가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M디바이스는 거의 8, 90%를 중국에다가 납품을 했었어요. 칭화 유니를 통해서 동수서산 프로젝트에서 이제 8개 데이터 센터 납품했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와 기술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또 그렇다면은 M디바이스 SSD가 납품을 할 거다. 한번 PPT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집에서도 컴퓨터를 엊그제 뭐 아들이 500만 원 정도 주고 조립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4테라, 그러니까 뭐 옛날에 기가바이트가 아니라 PPT를 보면은 이제 이게 4테라의 SSD를 그러니까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 보면 개인용 소비자용이 여기 4테라가 거의 이제 2테라에서 4테라가 가장 큰 SSD인데 기업용은 30테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배가 넘는 이제 SSD, 그러니까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드디스크 HDD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플로피 디스크군을 돌아가면서 원판 형태로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SSD 형태로 해서 저장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볍게 조그만 부피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SSD 납품을 할 거다. BJ SSD도 글로벌 4위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네 번째로 개발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고점 넘어설 거기 때문에 16,000원까지 하면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M디바이스도 전고점 돌파까지 룸을 열어두면서 16,000원 선 돌파 여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로봇주에 대한 언급도 살짝 해주셨는데 저희 KNR 시스템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에 편입을 했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52%의 수익률 그리고 1차 목표가 13,000원까지 달성을 했었네요. 오늘 장에서도 원전주 강한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 원전 해체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오늘 시장이 로봇주 반등이 나오는 종목도 꽤 많은데 지금 KNR 시스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직도 원전 해체 로봇은 다른 뭐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KNR이 원전 해체 로봇이야 또 KNR이 로봇이 맞아? 그러니까 로봇스타, 로보티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로 해서 많이 알렸고 로봇가 들어가야 되는데 KNR 시스템 보면은 왠지 로봇이 아닌 것 같은 분 뭐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아직도 이제 한번 추세가 나왔고 횡보하고 있는 사이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로봇 회사로 해서 이제 인정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원전 해체 관련해서 방사능 인증을 받은 유일한 회사랍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로봇 해체 관련해서 로봇8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1,200억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로보티즈나 로봇 뭐 스타 보면 5천억에서 1조가 넘어가는 회사인데 이제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시총인데 원전 해체 관련해서 인증을 받았고 또 하나가 이제 많은 그 유압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보면 덤블링하고 뛰어다니고 뭐 물건을 집어넣을 때 보면은 하모닉 감속기, 액추에이터를 통해서는 그렇게 무거운 걸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 하모닉 감속기에서 협동 로봇을 보시면 30kg 기반하중, 그러니까 기반하중이니까 얼마나 무거운 걸 들어올릴 수 있느냐인데 네. 30kg 정도밖에 못 듭니다. 그러면 치킨을 튀기거나 커피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우리 작업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50kg, 100kg 정도로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그만큼 무거운 걸 들어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압 형태, 그러니까 유압 액추에이터, 유압도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이제 아틀라스가 유압 액추에이터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덤블링 하려면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보시면 이제 한번 PPT를 본다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네. M디바이스가 최근에 이제 로봇8을 개발했는데 이 로봇8이 보면은 200kg를 기본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데 이게 400kg. 그러니까 우리가 포크레인 보면 유압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유압 형태로 액추에이터를 작동하는 게 이제 유압 액추에이터인데 이런 내용 해저. 그러니까 유압 형태로 갔을 때 해저에서 작업하고 그다음에 수중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방수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압 형태로 해서 방수, 해저 작업이 가능한 로봇8 400kg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로봇8을 통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본 KNR 시스템이 앞으로 작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도입되지 않을까. 휴머노이드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다가 이 유압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납품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리뷰 시간 통해서 반도체 종목 그리고 로봇 관련주까지 함께 전략 세워봤고요. 이제 오늘장 골든크로스 낼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진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시하고 있는 업종은 어디예요, 매니저님? 아마 조선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네. 조선 종목을 뭐 최근에 잘 안 가져왔었는데 맞아요. 최초의 조선 관련해서 마스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 연말 이번 주말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25일 정도의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아직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최근에 이제 조선 업종이 조방원이 좀 쉬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고 쉬어가는 자리에서 뭐 이제 한번 피크를 찍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조선 업황의 호조는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나오션도 쉬어가는데 오늘 이제 하나오션 중에서도 이제 조선의 기자재들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KSP라든지 그다음에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기자재들이 이제 대형사주들은 이제 고점에서 이제 기관이 외국인들이 이제 얼마만큼 매수하느냐에 따라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기자재들이 움직이니까 그런 기자재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주가 최근에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이 물량이 출회되면서 주춤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오늘장 기자재 따는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느 종목에 가장 집중해 봐야 될지 오늘의 탑픽 종목도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오늘 탑픽 종목은 케이프입니다. 그래서 케이프라는 게 이게 이제 이제 조선 기자재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봤는데 네. 이제 지분을 보면 외국계 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지분이 외국 5% 이상 53% 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이제 실린더 라이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실린더 라이너의 글로벌 1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은 이제 일본 기업이 이제 1위인데 중대형 라이너는 실린더 라이너는 우리 이제 케이프가 1위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 1위인데 대부분 우리 이제 HD 현대라든지 한화 엔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H 현대 그룹향으로 해서 50% 이상 매출을 하고 있고요. 한화 오션에다가 한 24%, 그다음에 이제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 기업, 그다음에 MAM 만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중 연료 LNG라든지 그런 쪽에서 보면 이중 연료 수요가 쓰이는 엔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이중 연료 쓰다 보면 엔진이라든지 이런 게 복잡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실린더 라이너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 보면은 이제 실린더 라이너가 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엔진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 이렇게 피스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PT 한번 보신다면 이제 실린더 라이너가 이제 엔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큰 부피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엔진에 왔다 갔다 하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이제 실린더 라이너인데 중대형 실린더 라이너의 글로벌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F가 오늘장에서 4%,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작년에도 보면 한 5천억 매출에다가 지금 현재 39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배당이 한 5.2%였습니다. 근데 그 2023년에 보면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6.9, 한 7% 정도의 배당을 나오고 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의 배당 성향도 괜찮게 나오는 회사고 이제 전고점 넘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총이 한 2,500억인데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면 재무제표상으로도 양호한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10,000원 잡고 가시고요. 손절가 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대형 실린더 라이너 글로벌 1위 기업인 케이프 오늘장에서 따라잡아 볼 거고요.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화요일이니까 오후 9시 30분에 또 무료 방송 있는 거죠? 네, 저녁 방송한 다음에 9시 30분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과 더불어 반도체, 바이오 종목 중 탑픽을 알려드릴 테니까 9시 30분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골든크로스 종목은 조선 안에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 더 많은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9시 30분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도 좋은 종목 그리고 섹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